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에, 오늘 강변길에 걷다 보니까 길섭에 빨간 홍매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삼국유사 경우우성에 나오는 탈춤과 웃음으로 질병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경로당에서 함께 웃고 이렇게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노화가 된다. 참 뜻하는 바가 참 있습니다. 그죠? 신라 31대 신문왕 원년 681년 되죠. 그의 아버지 문무왕이 돌아가면서 부탁을 하죠. 소위 고명을 내리는데 삼랑사에 머물고 있는 경흥 스님을 국사로 모셔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는 여러 가지 지략을 잘 이렇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부왕의 그런 이제 명을 따라서 국사를 모셨죠.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참 백척간도에서 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이 태자가 이제 신문왕이 되며 즉위를 할 때 아버지 관에다가 관 앞에서 이제 즉위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 상대 등이었나요? 김흠돌이 군권을 장악하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장인이요, 장인이. 예?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궁으로. 그때 그래서 오기라고 하는 전략가겠죠. 그래서 오기의 그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궁을 싹 비웠어요. 초토작전이죠. 들어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문 싹 닫고 걸어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에 따라서 김음도를 제거하고 군관이라고 하는 당시의 병부령 국방장관이겠죠. 이 사람들을 다 알게 모르게 묵인했던 사람 다 처단하고 그리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경국사가 상당한 어떤 지혜를 함께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경국사는 스님이 되기 전에는 성이 물습자 수시예요. 또
지금의 공주 땅인 웅천주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지난 시간에 공주를 뭐 웅진 또는 뭐 그 금강이 웅천하 또 공주가 뭐 곰나루 그렇게 해서 웅신단 있고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웅천주예요 한때는 또. 그 이제 제가 한 두 차례 가봤습니다. 그 수시들 마을이 있어요. 그게 금강의 지류죠. 차령산맥에서 내려오는 말하자면 김옥균 선생의 그런 어떤 고향이 있는 정안에서 흘러내리는 게 정안천인데요. 그 정안천이 흘러내리는 냇가 오름에 그 언덕 위에 보면은 수시들의 어떤 부족장의 능으로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출토돼 나온 금동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이 나온 거로 봐서 어떤 뭐 부족장 혹은 그 이상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수시들이 인천 미추홀에서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비료와 원조가 내려왔잖아요. 비료는 미추홀 인천에 가서 도읍을 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하여튼 실패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남유래성 원조로 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여튼 이동을 해가지고 이 공주에 와서 수천 마을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 미추 있잖아요. 그게 옛날 미수거든요. 그 이제 치읓자로 되는 게 그때는 이제 그 마찰음 시옷으로 가 미스 말하자면 이게 일반 말로 미스 하는 게 이제 물 아닙니까? 이찌고프 미스 굳어서 한컵 물 좀 주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때는 우리가 미츠, 미스, 물 여러 가지. 근데 이게 한자에 이제 소리로 적다가 보니까 물숫자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추홀 사람들이 내려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참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제압을 하고, 그런데 그 기록에는 없는데 이 경국사를 모시게 된 것은 또 문무왕이 그런 어떤 소위 말하자면 고명을 내려가지고 국사를 모시게 여겼던 것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경국사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뭐 많은 스트레스였던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딜 다쳤던지 간에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만나질 않고 만나주질 않아.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여성 비구니가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국사님, 대사님의 병을 고쳐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아직 들어갔어요. 이 임금이 어의를 보내서도 고쳐지질 않아. 근데 그 비구니가 무슨 또 비법이 있어서 하겠습니까만은 보니까 보따리를 이제 가져갔겠죠. 가져가서 풀러놓는데 보니까 희로, 애락, 애호욕 이런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사단 칠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탈바가지를 가져왔어요. 탈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을 웃기고 같이 웃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하회탈 아시잖아요.
이게 사회가 병이 들고 양반과 서민, 일반 그 상민들과의 어떤 갈등, 양반과 양반의 갈등, 출세한 사람과 출세하지 못한 사람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억불성리에 따른 스님들의 그런 어떤 그 참 억눌림 속에서, 자 그러면 이런 그 여러분들 그 하회탈에 대한 걸 좀 잠깐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많은 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양반탈, 이 양반탈이잖아요. 우선 턱이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탈, 선비탈입니다. 극중 대사와 벼슬은 한국이 못했죠. 유난히 많은 파괴승, 중탈이잖아요. 파괴승과 백정은 턱을 이게 분리시켜 백장털이에요. 대사 전달력을 높였다. 소부를 이제 배에서 팔고. 하회탈의 특징이 이제 턱이 떨어져 있어서 광대가 대사를 하면은 실제로 이 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턱이 움직이거든요. 또 말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젖히면 턱이 열려서 하하하 하면 열려서 웃는 표정도 있고, 실제로 이거 없잖아요. 턱이 저절로 닦여가지고 환한 표정을 내고, 그래서 아주 그 탈이 역동적인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치 그 복화술,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복화술 하잖아요. 이렇게 인형이 있으면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해봐. 안녕하세요. 좀 정중하지가 못하다. 뭐 이렇게 해서 복화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요즘 복화술이 상당히 그 참 사람을 웃기고, 참 그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몫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웃음과 춤과 노래로서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더 뭔가 인정이 참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그런 우리의 문화 전통을 지금 우리가 다시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국사가 병들었던 그러한 그 질병의 질곡에서 이런 춤과 노래와 웃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겨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좀 더 웃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